자니? 우리 더 할 말이 남았나?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넷플릭스 비번 바꿨더라. 무슨 소리야. 난 모든 게 그대로인데. 소식 못 들었구나. 우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슈 어머니 어예진 소장입니다. 오징어 게임, 기묘한 이야기, 브리저튼, 더 글로리.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보신 것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3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얼마 전 계정 공유 금지를 선언했죠. 오늘은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금지 조치부터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들의 속사정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5월 말 가입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같이 살지 않는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고 싶으면 추가 요금 7달러 99센트를 내세요 라고요. 해당 메일은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 브라질, 프랑스, 독일, 멕시코, 싱가포르를 포함한 103개 국가 고객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른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입니다. 아니, 2017년만 해도 사랑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이렇게 광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유하면 로그아웃 시킨다, 돈 더 내쇼 라고 태도를 180도 바꿨을까요? 그건 바로 구독자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 급감하면서 추가 주가 하락을 염려해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2분기로 연기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가장 큰 고민은 신규 가입이 느려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수치는 매년 1분기 기준 가입자 순 증가 추이입니다. 2020년 1분기에 23%의 신규 가입자를 모았던 넷플릭스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가입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죠. 올해 1분기에는 숫자로 따지면 175만 명의 가입자가 순 증가했는데, 이건 사실 시장에서 예상한 300만 명 대비 절반 정도에 미치는 수치입니다. 가입하는 사람과 탈퇴하는 사람을 같이 따져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함께 이용하는 무료 사용이 많아지면서 우씨,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안 늘어서 새로운 TV나 영화에 대한 투자 능력에 타격을 입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가 추정하고 있는 계정 공유를 통해 접속하는 사람들은 무려 1억 명에 달합니다. 이는 넷플릭스 전체 사용자의 약 40%죠. 미국 가정당 평균 OTT 구독수가 5.5개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로는 큰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구독자와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수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쉽습니다. 가입자를 늘리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 됩니다. 넷플릭스의 유료화 방침에 가입자들은 불만이 매우 큽니다. 아니, 계정 공유하면 영상이 닳습니까? 라는 주장이에요. 한 가족이라도 부모와 살던 딸이 저 멀리 대학교에 가서 계정을 공유한다든가, 연세 드신 부모님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같이 보는 경우, 친구들끼리 비용을 분담해 함께 보는 경우,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별장도 있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서 계정 접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적지 않죠. 이 사람들이 사실 넷플릭스가 새로운 신규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표 대상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으로 1인당 추가 비용 7달러 99센트를 내세웠죠. 8달러 정도면 완전히 새로 가입하는 비용보다는 약간 저렴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보다가 갑자기 돈을 내고 넷플릭스를 계속 볼까요? 디즈니 플러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 계정 공유가 여전히 너그러운 플랫폼들을 두고요. 넷플릭스 실험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넷플릭스는 이미 캐나다와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소규모 시장에서 이 유료 정책을 미리 시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기에는 모든 시장에서 구독 취소가 잇따라 발생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기존의 계정을 빌렸었던 사람들이 신규 가입이 증가하더라 라는 겁니다. 물론 고객이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안 보고는 못 배기는 컨텐츠를 내놓는 전략도 구사하죠.
일례로 추가 계정에 5.99 유로를 부과했던 스페인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떠나갔지만 이후 가입자가 다시 증가해 수익이 늘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이 전략을 시행한 캐나다에서는 넷플릭스의 유료 회원 기반이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수익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현재는 미국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를 지난 4월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넷플릭스의 이 같은 전략은 우리가 한 번쯤 받아본 한 달 무료 신문, 무료 우유 또는 MS 오피스나 포토샵 프리미어 같은 겁니다. 그동안 계정을 공유했던 사람들 중에는 불법 공유자도 있을 거고 합법 공유자도 있었을 텐데 넷플릭스는 둘 다 전략적으로 용인했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사용은 늘려서 시장을 키운 후에는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해서 유료화하는 겁니다. 어차피 찍어놓은 신문, 어차피 짜야 하는 우유, 어차피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그리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드라마나 영화들 누가 더 본다고 달지도 않는데 일단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유료화는 더 쉽습니다. 아무튼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 시행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이번 2분기부터 구독자 수 변화로 차근차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 말고 들고 나온 또 다른 실적 둔화 해결책은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광고 요금제입니다. 광고 요금제란 중간 광고를 포함해 넷플릭스 컨텐츠 앞뒤로 광고를 보는 대신에 기본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을 내는 건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끊을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넷플릭스가 도입한 대안입니다. 요즘 OTT는 넷플릭스뿐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어렵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나마 수익성이 있지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디즈니 플러스 등은 가입자들도 줄고 계속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줄이고 합병도 하고 공통적으로는 너도 나도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이를 늘리기 어렵다면 기존 시장에서 수익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우리나라 넷플릭스는 아직 계정 공유 금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 세계적인 대세에 따라 조만간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국내 OTT 업체들은 계정 공유 금지를 염두하고 있지 않고 광고 요금제를 검토 중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내 서비스에 한정된 OTT들은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했다가 이용자들이 다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내세운 넷플릭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넷플릭스가 갑자기 왜 이런 정책들을 들고 나와서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속사정을 알고 나니 조금 납득이 가시나요? 다음 주에는 미리 예고를 드리면 좀 더 소프트하고 달달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 어머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감사합니다.